2015년 8월 이자카야 사장인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카가야 리사씨의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는 리사와 연락이 안 된다며 혹시 아르바이트를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여지껏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는데 8월 25일 밤에 처음으로 무단결근했었기에 사장 역시 이상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리사씨가 괜찮은지 보러 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8월 26일 밤 10시경 부탁을 받은 사장은 그녀의 집으로 방문했고 현관문을 열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리사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경찰은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으며 끈 같은 것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사후 1일에서 2일 정도 경과된 상태였는데요. 부검을 통해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리사 씨의 목과 가슴에서 남성의 타액이 검출되었으며 손톱 사이에선 타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안에는 출혈이 있었고 후두부 및 양팔에는 타박상이 발견되었기에 범인과 어느 정도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 발견 당시 현관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고 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그녀는 현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에는 타월이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전까지 입고 있었을 원피스, 집 열쇠, 지갑, 가방 등 여러 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외로 그녀의 휴대전화는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8월 25일 새벽 0시 40분까지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현관 주변에서 습격당한 것으로 파악, 맨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실 이 CCTV는 장식용이었기에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맨션의 CCTV 영상은 없었지만 그녀의 집 근처 편의점 CCTV에 8월 25일 새벽 0시 30분경에 물건을 사는 그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와 메시지를 보낸 이력과 이 영상으로 볼 때 경찰은 그녀가 집에 돌아온 직후 습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생전에 극단 동료들에게 요즘 아는 사람이 자꾸 집에 들락거려서 곤란해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얼굴에 멍이 든 채 아르바이트에 출근했다는 증언이 있었기에 경찰은 사건 반년 전쯤 그녀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기에 이 남성은 사건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리사 씨의 지인, 주변 주민, 택배 기사들까지 총 1000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DNA는 없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 직후 타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까지 포함해 조사 범위를 늘렸는데요. 여기서 한 인물과 DNA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DNA가 일치한 사람은 사건 당시 리사 양의 집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살던 무직의 남성 도쿠라 타카히로. 경찰은 2016년 3월 12일 그를 살인 혐의로 즉시 체포합니다. 그는 체포 당시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음날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와 면식이 없었지만 우연히 리사 씨를 발견해 뒤를 쫓았고 죽였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지역에서 유명한 회계사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가업을 이어 회계사였기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 역시 회계사가 되어 가업을 이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기에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중학생 때 반장이었고 검도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반 친구들은 말수는 적지만 진지한 녀석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공인회계사를 준비했지만 떨어졌고 이후 대학 진학을 결정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대학을 포기한 그는 도쿄로 상경, 회계사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시험에 탈락했고 결국 파친코에 빠졌다고 하네요. 2013년경 그는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여 영업 담당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2015년 6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일을 관두고 친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 이삿짐을 싸던 도중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8월 25일 밤 0시 50분경 이삿짐을 싸던 도중 잠시 휴식을 위해 주변 편의점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리사 씨를 목격했는데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리사 씨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를 쫓던 범인의 귓가에 빨리 죽이지 않으면 악마가 옮아버린다고?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현관에 들어가는 리사 씨에게 말을 걸었고 갑자기 말을 걸어온 남성에 놀란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손으로 입을 막자 귓가에서 다시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목이야 목, 코드. 도쿠라는 이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바닥에 쓰러뜨린 리사 씨의 목을 선풍기 코드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신의 가슴을 핥았다고 하는데요. 범행이 들키는 것이 걱정된 그는 자신의 타액을 바디 클렌저로 닦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옷을 벗긴 뒤 옷, 지갑 등 유류품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살던 맨션의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16일 첫 공판이 벌어집니다. 도쿠라는 살인은 인정하지만 외설적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기에 도쿠라에게 외설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판의 쟁점이었다고 하네요. 변호 측은 살해 전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리사 씨에게 꼬리가 보였다는 증언 등을 들어 도쿠라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정신감정 결과 그에게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범행을 일으킬 만한 정신장애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도쿠라는 현장의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 타액을 바디 클렌저로 닦아내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 했었기에 충분히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결론나게 되었죠. 그리고 3월 17일 재판장은 정신감정 결과 그에겐 책임 능력이 있었고 분명히 외설 목적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 변호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살아생전 리사 씨는 사람을 웃게 하는 배우를 목표로 극단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쫓던 앞길이 창창한 여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인인 도쿠라는 체포 당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할 때는 언제고 막상 공판이 되니 악마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들먹이는 범인의 추태가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리사 씨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핥았다는 말 역시 쳤던 걸 이유라고 들먹이는 것인지
범인이 검거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